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성적이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략,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집단 면역 전략을 택함으로 해서 락다운이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안 두고 약간 느슨하게 어 그 유행을 어느 정도 방관하는 집단 면역 전략을 쓰다 보니까 환자 수 발생이나 사망자 발생이 주변의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보다 높다는 거 보여드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느슨한 방역을 하는 국가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입국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해서 8주 이상 이제 신규 확진자가, 지역사회 확진자가 없이 유입 환자만 이제 간헐적으로 있는, 잘 통제된 나라가 이제 또 하나의 대만인데, 대만 이외에도 지금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는 나라가 오세아니아, 저 호주 아래쪽에 뉴질랜드,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2월 말경에 첫 유입 환자 있은 이후에 3월, 4월에 뭐 일일 8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있으면서 지금 6월 8일 현재는 그 뉴질랜드 국내에 확진자 또는 치료받고 있는 환자, 코로나19 환자가 아예 없는 걸로 지금 청정지역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그 자신감 있게 이제 종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경보 1단계로 이제 하향을 해서 일상으로 이제 거의 복귀하는. 그렇지만 국경 통제와 이제 접촉자 추적은 계속 하겠지만, 이 뉴질랜드 국가 내에서는 지금 일상생활로 이제 복귀하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베트남이 이제 사실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뭐 베트남도 1월 말부터 이제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유입 환자가 있으면서 3월에 유행이 있었고 그랬는데, 베트남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뭐 베트남의 검사 건수에 대해서 사실 그게 실제 그렇게 했는지 의문은 했지만은, 사실 이 어쨌든 지금 공산주의 국가, 물론 과거와 같은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에 상당히 통제가 잘 되는 나라다 보니까 강력하게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검사도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 환자가 지역사회 감염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332명, 사망자는 제로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데, 실제 사망자가 없을까 하는 의문은 좀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사망자 없고 지역사회 감염도 없고 완치율도 9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고, 프로축구 경기도 이제 관중이 있는 채로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입국을 좀 제한적이지만 유학생들 비롯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뭐 대만이나 뉴질랜드, 베트남 사례를 말씀드린 거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코로나19가 결국 집단 면역 6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백신으로 접종해서 하거나, 또는 코로나19에 걸리고 회복이 돼서 집단 면역이 생기거나 해야 되는데, 뭐 올해 내로는 불가능하죠. 거의 뭐 2년 정도 지금 적어도 이 상황이 전개된다고 볼 때, 전략은 뭐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우선은 뭐 스웨덴처럼 강력한 통제 없이 일상으로 어느 정도 하면서 집단 면역을 획득하겠다. 뭐 끊임없이 유행하고 또 많은 환자와 또 사망자들이 속출하더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집단 면역을 60% 달성해서 유행이 더 오지 않도록 종식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전략이 있고, 또 한쪽에는
대만, 뉴질랜드, 베트남처럼 적극적으로 거의 초기부터 입국 통제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또는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직군 빼고는 집에 체류하도록 스테이 앳 홈까지도 했을 정도로 강력하게 함으로 해서 이 세 나라는 성공적으로 이제 국가 내에 이제 자체적인 지역사회 발생을 차단했습니다. 이제 유입 환자만 막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전략이 뭐 지역사회 내 국가 내 유행을 차단하고 유입 환자만 막으면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국가 내에서는 하는 겁니다. 뭐 비즈니스도 하고 여러 가지 일상도 정상적으로 하는 거죠. 마스크 착용을 안 하거나 뭐 일부 이제 그 대중교통에서만 착용하거나 또 그렇게 하면서 쭉 유지하면서 이제 백신이 나오면 그때 집단 면역을 하겠다. 뭐 이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죠. 어차피 모든 나라가 이제 비슷한 상황인 거고 또 물론 백신 나오는 시점이 좀 시간을 걸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지금 계속 유행하면서 환자와 사망자가 생길 텐데 일단 지역사회 유행이 없기 때문에 환자 발생과 사망자 발생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 이제 중간인데 대부분 나라가 어쩔 수 없이 중간 지역사회 유행이 크고 작게 계속 있으면서 방역도 하고 또 환자 치료도 하고 여러 번 유행이 오락내락 하겠죠.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미 지역사회의 유행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집단 면역이 먼저 형성되든 또는 백신이 도달돼서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든 둘 중에 하나의 전략으로 가는 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유행은 계속되고 또 집단 면역 형성이 대다수 국민이 감염이 되든 또는 백신이 개발이 성공돼서 매스 백시네이션을 하들 때까지 이 중간 전략인데 참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어중간한데 제가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강력한 입국 통제와 지역사회에 우리 뭐 K방역이 검사를 매시브하게 하고 확진 환자 격리 치료하고 접촉자 철저하게 IT 기술을 이용해서 확인해서 또 자가격리하고 이런 그 장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환자가 그렇게 폭발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국경 입국을 철저히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K방역을 실시해서 지역사회 유행을 아예 제로로 만들고 유행을 없앤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고 뭐 입국자 통제나 접촉 추적은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일상으로 비즈니스는 돌아가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걸 철저히 지키는 거죠.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입국 통제가 완벽하지가 않고 계속 유입이 가능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유행이 계속되면서 계속 이 방역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하냐. 지금도 이제 수도권에 다발적으로 집단 발생하면서 방역이 쫓아가기 힘들어하고 의료 시스템도 지금 상당히 그 피로감에 쩔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연 지속 가능한 방역이나 의료 시스템 유지가 될 거냐.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지속 가능해야 되고 비효율적인 거죠. 이 뭐 일상으로 완벽하게 돌아간 것도 아니고 환자는 계속 발생하고 방역 시스템은 거기에 쫓아가느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의료 시스템도 환자 치료와 그런 걸로 이제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죠. 그러느니 아예 적극적으로 국격 통제하고 지역사회 유행을 잠재워서 우리가 4월경에 10명 미만으로 줄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상당히 한두 명까지도 근접했었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면은 뉴질랜드나 대만처럼 지역사회 유행을 없앨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이 이제 주 타겟일 텐데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일상 비즈니스나 일상생활을 적어도 대한민국 한반도 내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경제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물론 해외 무역 같은 경우는 일부 필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 이제 출국 입국을 하고, 꼭 필수한 인력은 출입국을 하지만 뭐 관광객이나 비필수요는 여전히 각별하게 통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백신이 도달될 때까지 버티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적어도 그 방역이나 의료 시스템의 피로도도 줄일 수가 있고, 현저히 국민들도 국내에서 일상을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적인 전략이 아닌가. 제가 곰곰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 통제, 입국 통제, 뉴질랜드와 타이완 모델을 지금이라도 좀 도입을 해서, 지금 K방역이 뭐 자랑스러워하지만 지금 아슬아슬하죠. 예, K방역이 보다 더 잘한 나라들이 뉴질랜드, 타이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앞으로 고난한 이 2년간, 1, 2년의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피해가 줄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 영위하고, 또 방역이나 의료 시스템 자원 고갈 안 되면서 지속 가능하게, 서스테이너블하게 이것을 국가를 지킬 수 있느냐, 그 전략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뭐 쫓아가기식 방역 가지고는 지금 계속 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해외 사례를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한 제안을 드립니다.